한미가 관세 발효 하루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대미 투자와 조선업 협력,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경제부 김주영 기자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한미 관세 협상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협상단과 만난 후에 합의 내용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25%였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자동차 관세 역시 기존의 25%였던 걸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는 기존의 50%에서 변동이 없었고요. 앞으로 발표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관세 인하를 얻어낸 대신에 뭘 주기로 했냐, 이렇게 크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장 관심이 모이던 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1,000억 달러 수준의 액화천연가스, 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사기로 했고요.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엔 그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죠. 우리가 레드라인으로 여기던 쌀과 소고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가 수입할 이 미국산 제품들에는 관세가 안 붙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협상단은 이 마스가로 이름 붙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이걸 막판 지렛대로 사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조선업이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오늘 협상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오늘 합의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뜻 먼저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죠. 마가에 조선업을 의미하는 쉽빌딩을 더해서 마스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 자택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에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 신규 조선소를 건립을 하고 조선 인력을 양성하고 또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조선 관련 유지보수 업무, MRO 등을 포함하는데요. 미국 조선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회담에서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대미 투자 규모가 얼마가 될지도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대미 투자 규모를 두고 그동안에 얼마로 이게 합의가 될까 관심이 많았는데요.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87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일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예.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70조 원 정도니까 우리 1년 예산의 70%가 넘는 액수입니다. 우선 1,500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위해서 쓸 예정이고요. 나머지 2,000억 달러는 핵심 광물 등 이 경제 안보 분야 지원에 쓰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의 투자 수익 중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추가로 한국은 앞으로 4년 동안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같은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간 우리가 예민하게 보던 이 시장 개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네, 우리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미국에 대해서 관세 없이 시장을 개방하겠다, 이런 부분에 합의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민하게 보던 부분이 쌀과 소고기였는데요. 예. 식량 안보나 또 농업의 민감성,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정책실장은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것이 없다고도 재차 설명했습니다. 대신 그간 거론되던 사과 같은 이 과일이나요, 에메로 감자, 유전자 변형 작물 등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 규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좀 드러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얻는 흑자 규모가 너무 크다,
무역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번 시장 개방 합의도 무역 수지 균형 측면에서 결정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대미 흑자 규모가 557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냈는데요. 세계 8위 수준이고요.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1998년부터 꾸준히 무역 흑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품목별 관세도 정말 중요할 텐데 이번에 이 품목별 관세 내용은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는 한미 FTA에 따라서 관세를 붙이지 않고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을 해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우리도 지난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타격은 실적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대차는 약 16%, 기아는 약 24%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로 인해서 8,282억 원을, 기아는 7,86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두 회사의 손실액을 합치면 무려 1조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2.5%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15%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자 대통령실에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밝혔죠. 그만큼 자동차가 우리 수출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는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 수출을 이끄는 효자 품목입니다. 특히 미국에 한해서 보면요. 자동차가 전체 대미 수출액의 27% 가까이를 차지하는 1위 수출 품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의 세 번째 생산기지, 일명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지으면서 미국에서만 연간 100만 대를 차량을 100만 대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관세 여파가 계속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생산을 더욱 늘리고 국내 생산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 공동화도 함께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는 기존에 설정했던 50% 관세에서 변동이 없고요. 미국 정부가 아직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우리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관세 타결 소식과 관련해서 기업 측의 입장도 나온 게 있나요? 네, 먼저 현대차 그룹이 오늘 아침 관세 타결 이후에 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대미 관세 문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해준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먼저 이렇게 밝혔고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침 오늘 2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설명회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세부 사항에 대한 양국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8월 중순쯤 반도체와 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발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4월 2일에 미 상호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총력전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협상이 그동안의 기간에는 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네, 전 부처가 총력전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공정위, 농림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이번 협상 타결을 위해 총동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산업부가 오랫동안 협상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다 예. 이렇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번 협상의 시작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2일 미국이 발표한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상호관세 조정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엔 25%의 상호관세가 예고되면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가 됐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를 하고 추가로 한 번 더 유예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8월 1일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4월부터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우리 협상팀이 수차례 미국을 찾았고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이어왔고 이달부터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까지 협상팀에 합류를 하면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예, 8월 1일이 내일이고 오늘이 이제 7월 31일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협상 타결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협상 막바지로 가면서는요, 하루하루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정말 다급한 국면이 펼쳐졌거든요. 예. 저희 취재 기자들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운 장면을 꼽자면 미국 측이 한미 재무통상수장의 2+2 협의를 돌연 취소한 것이었는데요. 공항에서 대기하던 구 부총리도 취재진들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취소하면서 협상 분위기는 더욱 긴박해졌는데요. 워싱턴 현지에 미리 나가 있던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전방위적으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김 장관은 예정에 없던 러트닉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의 협상도 추가적으로 이끌어냈고요. 미국 협상팀의 동선을 따라서 이 워싱턴에서 뉴욕,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서 추가 협의도 이어졌고 이후에 다시 워싱턴으로 복귀해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당초 이렇게 실무 협상팀의 논의를 바탕으로 원래라면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죠. 구윤철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최종 담판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판 급진전으로 우리 협상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이 이루어지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협상 타결에 재계 총수들도 미국을 방문하면서 좀 한몫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협상 막판에 재계 총수들도 속속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가장 먼저 미국으로 향했고요. 그저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 어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급히 출국했습니다. 각 기업들이 총수의 방미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취재해본 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관세 협상 측면 지원을 위해서 간 것이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부를 돕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이들 기업의 핵심 산업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이잖아요. 이 산업들이 국내 핵심 산업에도 관세 협상의 영향이 큰 만큼 총수들도 관세 타결에 힘을 보태러 간 겁니다. 아무래도 관료나 정치인들과의 협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의 방미가 더욱더 와닿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직접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방미에서 기업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와 첨단 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그룹도 지난 3월 발표한 2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이행대로 잘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화그룹은 이번 협상 타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죠.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관세 협상이 정적의 총력전으로 극적 타결이 됐습니다. 이제 큰 틀은 마련이 됐고요. 세부 사항들을 앞으로 또 추가로 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